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입니다. 2005년엔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등 그 대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처음으로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인사청문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야심차게 장관 후보자들을 골라 선보였지만 이춘호 여성부 장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에 휘말려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초대 국무총리 인선부터 난항을 겪었죠. 김용준 총리 후보자, 단골 메뉴인 아들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김병관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 또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주식 보유 신고 누락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제 터져나온 주식 거짓말은 좀 너무 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대통령을 유혹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랍니다. 결국 짤막한 사퇴의 벼만 남긴 채 지명 38일 만에 쓸쓸히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눈높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벽은 더 높아져 갔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아예 부동산 투기,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7가지 인사 원천 배제 기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참사를 피할 순 없었는데요.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회 이사 등재 등의 논란 끝에 낙마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그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탄소 동위원소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음주운전과 임금 체불 논란 끝에 사퇴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성매매를 두둔하는 듯한 글을 쓰고 짝사랑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검증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죠. 특히 초대 내각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꾹꾹 눌러담아 뽑은 인물인 만큼 어떤 인사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이 대통령 측은 검증을 무탈하게 넘기고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 야당 입장에선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선,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집중 공격을 예고한 지점,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미국 통신 대기업과 정유사가 한 후보자의 주택을 임대했는데 당시가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내던 때라 주택 임대를 고리로 한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독립적으로 한 일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 당선자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것에 대해 우연이다, 몰랐다고 변명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 민주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 통과에 유리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빗나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 고액의 보수를 받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려 하는 것, 역대 인사청문회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땐 검사 퇴직 후 16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2년 9개월간 9억 9천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은 간신히 청문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이 논란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
안대희 전 대법관인데요. 각각 7개월간 7억 7천만 원, 10개월간 27억 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 끝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한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에는 김앤장에서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며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지난 1년간은 S-오일 사회이사를 겸임하며 8,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능력대로 돈 번 것이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 충돌 여부나 국민 정서 또 여론 동향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그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의원님들도 저는 좀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부턴 검증이 끝난 인사들부터 줄줄이 내각 인선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한 달, 떨어뜨리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